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사주 명리 현장에서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씁니다. 제대로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금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직업, 건강 이 순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자식이 큰 성공을 해서 빛나길 원하는 분보다 그냥 건강하게 자기목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맞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나 직장, 건강, 인간관계, 결혼, 돈 같은 어떤 금전적인 인생의 큰 파도를 그때그때 잘 넘겨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게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운을 물어보러 상담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받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해석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 운을 볼 때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영상을 좀 다루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 우선 사주를 하나 보시죠. 그 만으로 올해 35세 여자분의 사주죠. 이 사주는 지금 사주 모양을 보시면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주 내에서 보통 흔히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없습니다. 이 사주로 치면 이제 목기운 같은 것들이 식신상관인데 그런 글자가 사주에 없죠. 이분 말로는 사주에 자식이 없다라고 계속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본인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식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뜻인지 좀 알쏭달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 여러 번 사주를 보러 가면 꼭 마지막엔 자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식이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사주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말고 남편이랑 그냥 잘 지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느 부부처럼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아직은 안 갔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식운이 없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기한테 어떤 문제를 끼칠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주를 잘 모르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 운이 없다 이런 말들을 좀 믿을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좀 솔직히 화가 나는 게 사주에 식상이 없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주의 재성은 돈이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서 가난하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관성은 직장이기 때문에 관이 없으면 직장 생활은 못한다. 사주의 인성은 학문이기 때문에 인성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어떤 분들은 사주의 비겁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의 비겁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데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성립하려면 사주의 모든 오행 글자를 갖춘 사람은 모든 걸 가져야죠. 자, 그런데 사주의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사주에 오행이 한두 개가 없어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는 거죠. 자, 동양 철학에는 중화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사주를 보는 방법의 제1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글자가 골고루 갖추고 있는 유무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글자, 어떤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어떤 오행이 굉장히 많고 적고라는 게 혹은 없고라는 게 눈에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참 사주를 시작할 때 모두 다 사주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조차도 사주를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아무래도 사주를 처음 공부하려는 초심자나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사주와 비슷한 형태의 사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사주는 저의 제자분의 사주입니다. 전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각자 궁금한 사주를 몇 개 좀 제출하라고 하고요. 자, 그 명식을 수업 중에 같이 즉석으로 풉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상담해왔던 사주만 그냥 이렇다라고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학습법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사주를 같이 풀어나가는 게 당연히 학습 몰입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본인 그리고 배우자 혹은 자녀들의 사주를 제출하고 수업 때 같이 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도 본인 사주를 제출하면서 자식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식과 연이 없는 사주가 아닌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사주에 자식운을 부는 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사주에 어떤 식신상관이라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식궁을 당연히 봐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주 천간의 자식성을 봐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운에 의해 문제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뭔가 좀 봐야 할 게 많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일지충이 있어서 이혼한다. 그러니까 혹은 일지의 겁재가 있어서 배우자가 도둑놈이다. 자, 이런 말들이 다 안 맞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주를 해석할 때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부 모양의 문제가 있으니 확대 해석하는 건데 이런 건 좀 황당한 결론이죠. 이 사주의 자식궁을 보도록 합시다. 일지는 배우자궁이고요. 시지는 보통 자식을 상징하는 자식궁으로 보는데, 자, 이 사주는 자식궁이 편인입니다. 절대 자식궁, 보통 우리가 자식 자리라고 하죠. 자녀 자리에 길신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흉신이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용신을 중심으로 유정한지 사주를 전체적으로 모양을 좋게 하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월지가 정제죠. 재는 기본적으로 길신이지만, 자, 이렇게 일지 편관을 만나는 건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사주의 시지 편인은 상당히 이 사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월지가 정제인데 천간에는 편관 칠살이 드러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격이 우리가 흔히 칠살격으로 변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신자진 반합국을 짜서 일간의 무력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주 용신이 재를 쓰거나 살을 쓰고 이렇게 관살이 좀 왕한 경우에는 일간이 약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게다가 월지 용신이 재일 때 이렇게 인을 만나는 것도 원래 좋은데 일지 편관의 문제를 이 인이 또 해소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시지 자식궁에 있는 인성은 이 사주의 모양을 상당히 좋게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요소만으로 자식운이 좋냐는 거죠. 자, 천간의 모양을 좀 봐야 합니다. 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중에 투출한 이 칠살이 드러난 사주이죠. 그래서 월간에 이렇게 편관이 드러난 중에 양인 겁재가 이 편관을 합한 건 좋은데 그래서 겁재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에 여전히 편관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제자분도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렸다고 합니다. 자, 보통 시는 자식을 상징하는데 이런 편관 같은 것들이 있고 본인 같은 경우는 식상도 없기 때문에 자식이 말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사주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지금 식상, 자식을 상징하는 기운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대운을 보게 되면 이제 갑자대운으로 바뀌는 중인데요. 운에서 들어오는 식상은 오히려 이 사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들어오죠. 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천간도 지금 이렇게 시간에 드러난 글자도 그냥 바로 자식이 어떻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지는 육친,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라고 하죠. 보통 이런 궁을 우선 봅니다. 배우자궁, 부모궁, 자식궁 이런 식으로 먼저 보지만 천간은 어떤 자식이나 배우자를 볼 때 십신으로 봐야 합니다. 십신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죠. 그렇다면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사주 내에 식신상관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운에서 드러나는 식상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데요. 용신이 편관일 때 운에서 드러나는 식상은 마치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이분은 지금 대운이 현재 갑자로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흔히 말해서 식신상관의 덕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주에는 비록 식상이 없지만 자식덕을 진짜로 봐야 하는 나이에 이렇게 자식운이 좋게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반길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주는 지금 사주 내에 식상이 비록 없더라도 사주적으로 자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식궁이 아닌 것도 그렇고요. 운에 의해서 식상이 사주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자식운이 문제가 없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되냐는 거냐 말이죠. 뭔가 화장실을 좀 끊고 나온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주는 내 사주만으로 자식이 잘 될지 나에게 문제가 안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아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인 사주를 보면서 자식 운을 상담 중에 물어보기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자식의 사주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학업이나 진로, 취업, 결혼 같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을 만나가는 건 결국 자식 본인이죠. 아무리 부모 사주에서 자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더라도 자식 본인 사주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 사주의 배우자 운에 문제가 없는 사주지만 상대방 사주의 배우자 운이 문제가 있고 둘의 사주에서 궁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슈죠. 사실 저의 제자분은 사주를 볼 때마다 자식운이 안 좋다고 아까 처음 봤던 요 사주의 명주분처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이유는 사주에 식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분 말로는 이 편관 때문이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분의 자녀는 사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릴 때 좀 몸이 약한 게 문제긴 했지만 한 번도 크게 속을 썩인 적은 없고요. 학업에 문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요즘 주식 최고가를 찍어 핫한 S반도체를 다니고 있어서 뭐 지금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서 당연히 다행이지만, 사주에 자식운이 좀 문제가 있다고 들어왔던 거랑은 다르게 실제 생활에 좀 그렇다 보니까 사주라는 게 참 엉터리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주가 엉터리가 아니라 엉터리 해석이 있을 뿐이죠. 참고가 될까 해서 자녀분 사주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녀분의 사주도 사주 모양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운을 고려하면 정말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는 대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자월기 또 편제기역이죠. 천간에도 편제가 드러나고 지지도 편제가 있기에 이 편제를 중심으로 봐야 하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 편제가 이 겁재를 만나서 합의될 뻔하고 극을 당할 뻔했지만 거리가 있어서 합의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제격에 재를 쓰는 사주의 관을 만난 것도 좋죠. 자, 그러나 문제가 좀 있는 게 지지에서 이렇게 사유축 국을 짜고 있는 건데, 용신이 편제일 때 이렇게 정관이 겁재로부터 이 재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에서 사유축 국을 짰다는 건 운에서 식신상관이 이 관을 제거하게 되면 이 사주는 모양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지에 있는 모양이 운에서 들어오는 식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불안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지난 지지 해석 영상이나 제 초보자를 위한 스타터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사주는 운에서 금기운이 뜨는 게 불리하고 천간에 재가 정관을 만난 중이니, 자, 운에서 병정화 같은 이 사주에게는 인성이죠. 인성이 뜨는 게 유리한데 직업을 갖는 20대부터 이렇게 병인 정묘, 곧 정묘 대운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사주의 문제를 오히려 해소하는 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초년부터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으로 볼 수 있죠. 어떠신가요? 자식궁에 뭐가 있어서 자식운이 나쁘다,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어서 자식연이 없다, 자, 이런 말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실제 상담 현장에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주를 해석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정밀하게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생의 실제 변수에 의해 이것이 제가 본 것이 100%가 아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주 전체의 구조를 보지 않고 일간이 어떤 오행이고 배우자 궁이 어떤 글자고 자식 궁이 어떤 글자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시적인 해석으로 사주를 판단하는 상담이나 교육 영상은 지금도 내용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소비되고요. 그것을 진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정말 판단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 그런 거를 믿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틀린 정보를 진짜처럼 혹은 사주를 보는 전체의 관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자, 그러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게 되는 악순환이 사실 제일 화가 나죠. 자, 그렇죠. 사교쌤은 사주를 보는 법에 대한 합리적인 시야와 방법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제대로 된 사주 상담, 그리고 어떤 사주든 풀어낼 수 있는 사주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